이제 프리미어리그 전반기는 앞으로 2경기만 치르면 모든 팀들을 상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023년까지는 총 3경기가 남아서 20라운드가 마지막 경기가 됩니다. 손흥민이 소속된 토트넘의 분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듯합니다. 최근 메뉴 출신의 두 할아버지 전문가들이 올 시즌 손흥민의 활약을 극찬하고 나선 건데요. 메뉴 출신이자 아일랜드 국가대표 출신인 임원 덤피가 운영하는 방송에 맨유 출신의 리즈 유나이티드 레전드 선수인 40년생 83세 할아버지 존리 자일스가 나와서 캡틴 손흥민의 활약이 충격적이었다고 했죠. 먼저 진행자인 덤피가 손흥민의 활약에 대해서 손흥민은 계속해서 경이로운 활약을 펼치고 있다. 케인과 훌륭한 파트너십을 보여줘서 올 시즌의 사람들은 그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이번 시즌 8골을 넣었고 전혀 힘들어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최다골 합작 듀오인 케인이 이적했음에도 여전히 손흥민이 맹활약 중이라고 평가했고, 리즈에서 리그 우승을 2번이나 했던 자일스도 케인과의 관계를 돌이켜보면 케인이 만들어준 골이 많았다. 실제로 손흥민은 시즌 초에 고전했지만 새로운 포지션으로 이동했다. 손흥민은 진정한 프로다. 그는 정말 눈부시고 우리가 알던 방식으로 또다시 골을 넣으면서 부활했다라면서 케인 없이 스트라이커 포지션에 완벽 적응하며 변함없는 득점력을 뽐내고 있다고 칭찬했죠. 영국 매체인 더 부트름에서도 손흥민을 향해서 그 어느 때보다 훌륭하다고 극찬했습니다. 손흥민은 올 시즌 기대 이상의 활약 중이다. 이번 여름에 파트너인 케인을 잃었지만 손흥민은 스타가 되기 위해 케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증명했다라면서 손흥민이 케인 없이도 홀로 서기에 대성공하면서 토트넘의 스타임을 증명했다고 말한 겁니다. 영국 축구계의 레전드는 물론 영국 언론까지 손흥민의 존재감을 제대로 인정한 가운데 여기 플러스로 현역 맨시티의 핵심 선수마저 손흥민에 대한 리스펙트를 드러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미드필더인 로드리인데요. 로드리는 데브라이너 없는 현 맨시티 중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최고 중요 선수로 평가됩니다. 이렇게 대단한 선수인 로드리가 최근 직접 가장 상대하기 힘든 선수 4명을 꼽았는데 놀랍게도 손흥민이 그 4명 중 하나였습니다. 로드리가 맞기 힘들다고 한 4명의 선수는 뮌헨의 케인, 레알 마드리드의 벨링엄, 그리고 토트넘의 손흥민과 메디슨이었는데 케인과 벨링엄은 다른 리그 소속이다 보니까 실제 가장 자주 부딪히는 건 같은 리그에 있는 손흥민과 메디슨일 수밖에 없죠. 자주 보면 그만큼 익숙해지는 게 당연한데 손흥민을 막는 건 항상 어렵나 봅니다. 그도 그럴만한 게 손흥민의 이번 맨시티전에서 동료들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또 골을 넣으면서 맨시티를 곤란하게 했죠. 로드리는 맨시티로 2019년에 이적해서 5년 차인데 그럼 홈에서 토트넘을 이겨본 거 외에 상대 전적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로드리의 발언을 그대로 옮겨보면 벨링엄은 스페인에서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고 케인도 독일 축구에 아주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영국에서는 메디슨과 손흥민 이 2명이 엄청 잘하고 있다라면서 4명의 선수들을 하나하나 언급했는데 메디슨이 이제 런닝머신 훈련을 한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영국에서는 손흥민만 남습니다. 세계 최강팀의 미드필더인 로드리가 인정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맞기 힘든 선수가 다름 아닌 캡틴 손흥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이 다치면 안 된다고 스윗하게 걱정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토트넘에 대한 유일한 걱정은 손흥민이 부상을 당하면 어떡하나라는 점이다. 손흥민은 부상을 당하면 안 된다. 토트넘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라면서 손흥민이 현재 토트넘에 없으면 큰일 난다면서 부상을 절대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를 했죠. 지난 시즌 안화골절과 탈장 증세로 고생한 걸 로드리도 알고 있는 것 같은 발언인데 아무튼 현역 선수와 은퇴한 레전드들까지 모두 손흥민을 인정해주니까 매우 뿌듯합니다. 거기다 맨시티 레전드가 될 아구에로는 최근 스포츠 바이브를 통해서 아구에로가 맨시티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하는데 걸림돌이 맨유와 토트넘이 될 거라고 예상하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토트넘도 우승 후보라고 한 거죠. 살짝 부담스럽기도 한데 아구에로가 그렇게 평가한 이유는 단지 토트넘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근데 맨유가 정말 우승 경쟁 맞아요? 과거 레스터시티가 38라운드 중 68골로 경기당 1.7골을 넣고 우승한 적이 있긴 한데 맨유는 현재 1.1골이거든요. 무리뉴 감독이 최소 실점으로 우승시켰을 때에도 72득점은 했습니다. 선수를 여름 이적 시장에 보강을 한들 이제 데려온 선수들을 보내지 않는 이상 공격수도 포화 상태라서 결정력은 더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맨유가 우승 경쟁이긴 하니 토트넘도 정말 맨시티 우승에 도전을 하려면 역시나 보강을 해야 하는데
로마노 기자가 유튜브를 통해서 토트넘의 영입 소식을 제대로 흘려줬습니다. 자, 먼저 영상 함께 보시죠. Important news of the day, guys, because Tottenham, from what I understand, started the conversations to sign Todibo in January. So Tottenham will 100% sign a new centre-back in the January window, and Todibo is one of the top targets. Not the only one. I'm told in the short list there are also other names, but in the last 7 days, Tottenham spoke to player side, to players camp, and also to Nice to understand about the conditions of the deal. So Tottenham want Todibo, but the timing will be important. Tottenham want to be fast on this deal, don't want to spend 1 month negotiating with Nice and with the player. So the conversation is ongoing, Tottenham are trying. They also have other options, including also Dragusin from Genoa, who is set to extend the contract, but at the moment it doesn't mean that he's not leaving. It's just to give him a higher salary. But let's see what Genoa will decide to do. So Tottenham have multiple options, but Todibo is one of the priorities. The conversation is ongoing. Let me mention once again that Todibo remains on the list at Manchester United too. Ineos Group, in charge of Nice obviously, are also going to be the co-owners of Man United with 25% minority stake, and they are still pushing for Todibo to go to Man United. So Man United are in, Tottenham are in, and the race is still open also to other clubs. So nothing is decided, but Tottenham are for sure trying to sign Jean-Claire Todibo. 그런데 의문이 되는 건 토디보가 좋은 선수라고 해도 토디보 소속팀 니스가 현재 리그 2위인데 이 팀 2016-2017 시즌 이후에 단 한 번도 챔피언스 리그에 오른 적이 없는 이 팀이 대박 기회를 맞았는데 갑자기 주전 센터백을 팔 수가 있는 건가요? 거기다 메뉴도 사정은 급한 상황이라서 돈 함부로 쓰는 팀이라서 선수가 풀 가동 상태라도 막 사들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당장에 바람, 맥과이어는 트랜스퍼 마르크트 이적료가 폭락한 만큼 기대 이하라고 평가받고 있고, 심지어 지난 시즌 데려온 1,400억 안토니 답 없다고 이젠 쿠보 노린다고 더선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인기가 안 떨어지는 게 신기한 팀입니다. 우선 토트넘은 맨유와의 경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하는데 토디보가 아니더라도 영입 대상은 꽤 있어서 최소한 1월 초에 확정이 된다고 하니까 기다려보죠. 최근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에서는 올 시즌 최고의 활약 선수 최상위 30명을 선정했는데 이 선정은 모든 포지션 포함입니다. 그리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손흥민이 1위는 안 됐습니다. 살라가 득점과 어시스트가 불어나면서 1위에 선정됐고 손흥민은 3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격수 부문 3위가 아니라 전 포지션에서입니다. 토트넘 선수들 중에서는 메디슨이 10위였고 반더벤이 29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총 3명의 이름을 올린 건데 의외로 클루셉스키가 들어가지 못했고 로메로는 퇴장이 큰 변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기엔 퇴장이 있었던 로드리가 6위라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와, 그리고 맨유와 첼시는 단 한 명의 선수도 없다는 것.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겐 더 기쁜 소식이 있었는데 황희찬이 최고의 활약 선수 19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참고로 미토마는 순위에 들지 못했습니다. 전반기 시즌 초에 활약하는가 싶더니 두리번 어디 쉬고 있는 거 아니죠? 내년 시즌 마지막에는 이 순위들이 더 조정되어서 손흥민과 황희찬이 더 높은 순위에 있고 토트넘 선수들도 3명이 아니라 5명까지 올라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선 에버턴부터 잡고 갑시다. 다음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